여기 싱가포르 도시계획 교수가 평범하다 여긴 외곽 농촌 마을에서 뜻밖의 현판 하나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순간이 바로 30년 연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한적한 논밭이 문화농업 유산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밝혀냈죠. 한국 기업과 마을 주민이 손잡고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연.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시죠. 제 이름은 콴 림이고 저는 싱가포르의 한 대학교에서 도시 계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 학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한 장짜리 서류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하셨죠. 콴 교수님, 하시며 동쪽 북쪽 끝에 있는 농촌 마을을 조사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슬쩍 보았습니다. 논문 채점도 마칠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시간은 딱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며 안경다리를 올려 쓰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상적인 출장이지요. 이전에 비슷한 작은 마을에는 수십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 풀풀 일으키며 오래된 목조, 가옥들이 늘어선 좁은 도로, 수정에 든 농부들이 수확물을 한아름 실어 나르는 모습, 그리고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찍고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캠퍼스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짧고 굵게 예의상 질문 몇 개 던지고 휙 돌아오는 쉬운 일이라 생각했죠. 저는 노트와 카메라 가방을 챙기고 대학 승합차에 올라 창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나가는 들판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승합차는 야자수 그늘이 드리워짐 비포장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힐끗 보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낡은 지붕과 삭은 울타리 대신 반짝반짝 흰색으로 새로 칠해진 목조 가옥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폭이 넓은 시멘트 길 사이마다 각 집 앞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울타리까지도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찡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 같지 않은데. 승합차가 멈춘 곳은 작은 가게 앞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커피와 빵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한국어? 저도 모르게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사라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글자는 한층 더 선명하게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뒤에서 통역원이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임 교수님,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러운 시멘트 마당을 가로질러 통역원 뒤를 따랐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민들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소리는 말레이어와 한국어가 섞인 듯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미소로 화답했지만 얼굴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가 익숙지 않은 감정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확신에 찬 예상을 뒤집힌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 한 중년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고리 없는 단아한 바틱 치마에 형형색색의 스카프를 두른 분이었죠. 이름은 아미나 빈티 라흐만이었지만 모두들 리더 아미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녀의 말은 통역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10년 전 한국 기업 한 곳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반짝이는 온실이 늘어선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을 지어주었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머릿속에는 습기 찬 바람이 불고 염분이 묻은 공기 속에서 금세 녹슬어버릴 듯한 금속 기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첨단 농업이 가능하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리더 아미나를 따라 반듯하게 정리된 농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는 자로 잰 듯 반듯한 모양의 초록빛 논밭이 펼쳐졌고 그 사이를 굳건히 흐르는 물길은 마치 목이 마른 식물들에게 시원한 피를 공급하는 강줄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가까이에서 살폈습니다. 이 위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어린 벼싹들은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흙내음과 함께 제스민 덩굴에서 풍기는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비들이 살랑살랑 날아다녔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속마음에는 부러움이 꿈틀거렸습니다. 제 연구용 실험 포트도 이렇게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주민들과 그들의 외부 도움을 의심한 것에 대한 불편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셔츠를 매만졌습니다. 리더 아미나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큰 광장 같은 곳으로 손짓했습니다. 몇몇 작업자들이 스프링클러를 조정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록하는 순간마다 제 펜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질문지를 쓰기 전 진짜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가 등을 받쳐주었을까? 정말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걸까?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평범할 줄 알았던 오후 출장은 이제 훨씬 더 미스터리하고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리더 아미나를 따라 논 사이의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등 뒤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았고 앞쪽 온실 안에서는 기계가 내는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통역원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온실들은 10년 전에 한국 기업에서 지은 것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녹슨 장비와 고장난 스프링클러가 떠올랐지만 눈앞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깨끗한 유리 패널과 튼튼한 금속 골조가 보였습니다. 아미나는 저를 낮은 문을 통해 첫 번째 온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하면서도 살짝 촉촉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긴 수로에 가지런히 심긴 채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잎들은 선명한 초록빛으로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관들이 뱀처럼 구불구불 연결되어 있어 잎사귀 위에 가늘고 고운 안개를 뿌렸습니다. 저는 공기 속에 신선함이 떠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짝 몸을 숙여 잎을 만지니 물방울이 톡톡 굴러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가 평범한 농장이 아니라 첨단 과학실 같았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아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벽에 붙은 작은 제어판을 가리켰습니다. 초록불과 빨간불이 깜빡였고 디지털 화면에는 습도, 온도, 급수량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학습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학습하는 기계라는 말은 시골 마을보다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주민들이 둘씩 짝을 이뤄 상추와 토마토가 가득 든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신선한 채소가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몇 장 찍고 아미나가 젊은 여성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여성이 저를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교수님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미나는 온실 너머 다른 논을 가리켰습니다. 걸어가 보니 논 가장자리마다 작은 태양광 패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양을 향해 기울어진 패널들이 관계 펌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일정한 흐름으로 논고랑마다 흘러들어갔고 밭은 햇빛 아래서 짙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르의 더위와 비에도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걸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현지 인력들이 기계를 직접 운영하나요? 듣는 답마다 놀라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훈련받았고 한국 엔지니어가 진행한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도 취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미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만 했을 뿐입니다. 마을 중심으로 돌아오던 중 저는 교실 건물에 씌어있는 한글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공을 쫓아 뛰어놀고 있었는데 공에는 싱가포르와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교복은 담벼락을 따라 가꿔진 화단의 꽃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는 먼 시절 제 학교 운동장을 떠올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페인트가 벗겨진 놀이터가 생각났습니다. 이곳은 구석구석이 정성껏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저를 작은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주민들이 커피와 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선반에는 각 구운 빵과 김치가 든 병, 현지 향신료, 포장 제품이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볶은 커피 원두 향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블랙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제 정신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아미나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희망을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쉽게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주민들이 절과 미소로 서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판단과 따뜻한 감탄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보고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사람과 문화, 기술이 진정으로 어우러진 드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 펜은 빠르게 페이지를 달려나갔습니다. 이 장장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깨달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강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일었습니다. 그날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 서서 노트에 필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소식이 전해지자 한 무리의 작업자들이 작은 게시판 주위로 모였습니다.
누군가 나무 기둥의 공장 가동은 2주 후 중단됩니다. 전 직원은 폐쇄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는 인쇄물을 못 박아 두었더군요. 마치 선풍기를 꺼놓은 것처럼 공기가 뚝 끊긴 느낌이 들었고 저는 꿀꺽 목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반듯하던 온실과 우문거리던 기계들이 유리처럼 깨질까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신선한 상추 상자를 옮기며 웃음꽃을 피우던 마을. 주민들은 이제 창백한 얼굴로 게시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젊은 여성이 입에 손을 대고 조용히 흐느끼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가슴이 찌릿해졌습니다.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리더 아미나가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살짝 만지며 통역기를 통해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삶터가 이곳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감탄했던 활기찬 밭과 햇빛 아래 반짝이던 태양광 패널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니. 아미나는 저를 공장 중앙 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기계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큰 물탱크는 텅 비어 있었으며 스프링클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모서리에서 슉슉 소리를 내던 에어컨도 멈춰 서 있었고 부서진 상자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갈 위를 조심스레 걸으며 발밑에서 우수수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 위를 올려다보니 이수혁 씨가 마지막 배달 트럭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한국인 농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곡식을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하던 그의 조용한 자신감이 떠올랐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이수혁 씨는 트럭 옆에 다다라 금속 측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을 활짝 펴 마치 공장 전체를 움켜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킨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의 음성이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통역기는 그 말을 제 귀에 전해 주었고 저는 가슴이 전기처럼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번개가 치기 직전처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서 살짝 고개만 내밀고 호기심 어린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이수혁 씨 옆에 서서 그의 팔꿈치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혁 씨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이 농장을 우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한국식 억양이 묻어 있었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마당 전체에 울릴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작업자들은 상자 나르기를 멈췄고 지나가던 구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순간 반응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한 여성이 이수혁 씨 팔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남성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탁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눈가를 닦아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제 목에는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순간순간이 기록해야 할 장면이었지만 눈앞이 흐려져 노트를 집어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노트를 집어든 채 앞으로 다가가 외쳤습니다. 림 교수입니다. 이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수혁 씨의 외침 앞에서는 작게 느껴졌지만 무언가 의미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수혁 씨는 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긴장감 가득한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와 수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충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수혁 씨의 약속은 절망을 결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또한 의심이 녹아내리고 감탄과 소속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수혁 씨를 껴안고 환호를 쏟아낼 때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이 제 안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 충만함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부가 우리 마을 땅에 새로운 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아침 이수혁 씨와 아미나 그리고 제가 온실과 논밭 사이를 걸어 농림부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우리 셋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연구 논문이 가득 든 폴더를 꼭 쥐고서 그 무게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유리로 된 높고 반짝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차갑고 반짝였으며 경비원들이 일렬로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장관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아미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태블릿에서
우리 이름을 확인한 뒤 손짓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이수혁 씨와 아미나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농림부층의 복도는 우리의 발걸음을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수혁 씨가 손잡이에 손을 얹고 저를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속삭임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울렁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박 장관님과 2명의 보좌관이 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양복은 단정했고 표정은 정중하지만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장관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를 자리에 앉으라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폴더를 책상 위에 반듯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아미나는 제 왼쪽, 이수혁 씨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장관님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임 교수님, 새 개발 계획에 대해 우려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방 안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저는 폴더를 열고 차트를 꺼냈습니다. 네, 장관님. 이 마을은 단순한 농경지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이 시작한 10년 농업혁신 프로젝트 이후 작물 수확량이 300% 증가했다는 막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업이 가동된 이후 쌀과 채소 생산량이 3배로 늘었습니다. 다른 도표에는 범죄율 제로, 초등학교 출석률 50% 증가, 모든 가구에 새 일자리가 생겼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저희 자료를 읽으셨습니다. 보좌관이 귀갯말을 전하자 장관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흥미롭군요. 장관님이 탁자 위에 펜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도시 계획에는 수천 명을 위한 주택, 학교, 병원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수혁 씨가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 장관님, 이곳 주민들은 이미 학교와 진료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새로운 초등학교를 세웠고 보건소에서는 모두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합니다. 그는 사진이 담긴 폴더를 펼쳤습니다. 교실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는 간호사, 종이 등불 아래서 수학제를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관님의 얼굴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수혁 씨를 다시 쳐다보셨습니다. 이런 발전 상황은 알지 못했습니다. 장관님이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아미나가 통역을 통해 차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 마을은 기술과 문화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새 이주민을 환영하지만 이곳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땅을 빼앗긴다면 이 모든 발전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장관님 표정이 잠시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논밭을 바라보셨습니다. 태양광 패널 위로 햇빛이 반짝였고 저는 우리가 잃게 될 것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장관님은 저희를 다시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발표 내용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안개처럼 짙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보좌관이 봉인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장관님은 그것을 받고 살짝 들여다본 뒤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펼쳐보셨습니다. 눈빛이 빠르게 스캔된 후 그는 종이를 접어 조심스레 들고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까지 동료들과 상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씨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미나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제 가슴엔 안도와 두려움이 함께 일렁였습니다. 우리는 장관님께 인사를 드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수혁 씨가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아미나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오며 저는 농림부 건물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논리를 펼쳤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 새벽에도 뜨기 전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설렘으로 가득했지요. 정부의 공식 포고문이 도착했는데 우리 마을을 문화농업 유산지구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급히 대학 승합차에 올라탔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들판은 아직 여명이 깃든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나무 장대마다 등불이 매달려 바람에 살랑거리더군요. 화사한 종이꽃이 길과 양옆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제스민 향기와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주민들이 축제 준비에 분주하게 손길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미나가 낮은 나무 탁자 위에 과일 쟁반을 정성스레 놓는 모습을 보았고, 이수혁 씨는 축하합니다. 우리 마을 이라는 큰 현수막에 리본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에 고요를 깨며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그들 손에는 작은 국기와 수제 팻말, 고마워요. 콴이라 적힌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지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환희가 넘치는 축제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른 몇 분이 논밭 한가운데에 무대를 짓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조금 들어 올린 나무판 위에 짠 돗자리와 등불이 놓여 있었지요. 무대 주변에는 가족들이 알록달록한 천을 펴고 둘러앉아 신이 난 목소리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가장자리 자리에 조심스레 앉아 앞사람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먼저 리더 아미나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선명한 초록과 주황색 사롱을 입고 스카프는 해 뜨는 하늘빛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자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고 모두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힘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포고문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기립니다. 10년 전 우리는 낯선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배웠지요. 오늘 우리는 존중과 협력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수혁 씨와 저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수혁 씨와 림 교수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군중은 환호했고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불 아래 이수혁 씨의 부드러운 미소가 반짝였고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이 막힌 채 미소를 되돌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혁 씨가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쌀알과 기어가 얽힌 작은 나무 조각상을 들고 있었는데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었기에 남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친절, 꿈을 믿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우리의 여정을 함께 기념하는 표시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비로소 이뤄집니다. 그가 조각상을 높이 들어 올리자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그의 말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말의 힘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통북을 들고 천천히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이수혁 씨는 한국 부채춤 동작과 말레이 신라 무술 동작을 조화롭게 이끌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물과 땅이 만나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부채는 꽃처럼 펼쳐졌다가 북소리에 맞춰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가족 단위로 무대 위에 올라와 함께 몸을 흔들었고 부모들은 조그만 아이를 어깨 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롱과 한복 실크가 등불빛 아래서 색색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툭 친 소리에 돌아보니 한 소년이 제게 콴이라고 쓰인 작은 부채를 건네주고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부채를 받아 미소 지으며 살짝 부채질을 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음식 부스가 열렸습니다. 찐만두, 떡, 신선한 샐러드, 김치가 가득한 그릇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떡 한 조각을 맛보고 몸속으로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은 제스민 차와 직접 구운 땅콩 과자를 권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통역해 주었던 그 여성, 그리고 태양광 펌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농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등불은 논밭 위에 별처럼 내려앉았고 가족들은 작은 모닥불 옆에 모여 군밤을 굽고 말레이어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미나, 이수혁 씨, 몇몇 주민님들과 함께 모닥불 곁에 섰습니다.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희 캠퍼스 일상, 이수혁 씨의 부산 어린 시절, 아미나의 부모님께 배운 모내기 이야기, 번역이 거칠어도 웃음과 감정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수혁 씨가 등을 띄우기 위해 준비한 봉인된 종이 등불을 꺼내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작은 등불을 들고 촛불의 은은한 빛을 감상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셋이서 하나, 둘, 셋 외쳤습니다. 수십 개의 등불이 함께 떠올라 논 위를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주민들은 감탄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마을을 비추는 그 따뜻한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의 진정한 힘은 서로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일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축제 이후 몇 달이 흐른 뒤 새롭고도 편안한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강의와 연구로 바쁜 캠퍼스에 들어설 때마다 제 가슴 한편에는 늘 그 마을의 기억이 함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설계를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면 저는 가지런한 논밭과 반짝이는 등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농촌 공동체와 한국인 컨설턴트가 함께 마을을 지켜낸 이야기에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수업을 일찍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며 심술 맞은 듯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셔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북동쪽으로 향하는 길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흔들리는 야자수, 가지런히 정돈된 들판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과 분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먼저 웃음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온실 근처에서 10대 아이들이 덩굴이 얹힌 파골라 아래에서 한국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맑고 힘찬 목소리가 말레이 리듬과 한글 가사를 어우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수혁 씨가 곁에서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가 제 마음을 따스하게 녹였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자 그도 환하게 손짓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미나가 찻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도자기 잔에 담긴 차를 제 손에 얹어주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제스민과 레몬그래스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감사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낮은 벤치에 함께 앉아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이삭은 초록빛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물길에서는 작은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소리를 냈고 키 큰 풀숲에서는 반딧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차를 든 채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에요.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가 함께 배우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저는 온실 속 기계들의 웅웅거림뿐 아니라 축제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교실에서 나눈 수업을 떠올렸습니다. 발전이란 단순한 철근과 전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릴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근처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팜스테이가 주말마다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소박한 목조 오두막을 예약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현지 공예품과 쌀가루 간식, 들판을 돌아보는 산책로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양광 펌프 앞에서 사진을 찍는 방문객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고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저를 영감 준 것처럼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자 주민들은 야외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이날 밤에는 이야기 마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연꽃 모양의 등불을 들었고 어른들은 접이식 의자를 꺼내왔습니다. 제가 원을 가로질러 들어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수혁 씨가 작은 징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콴 교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가 외쳤습니다. 제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강의실 외의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 어린 얼굴들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가게 간판에 빨간 한국어 글씨를 보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의심이 호기심으로, 존중과 우정으로 변한 과정을 차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기계의 정적 속에서 이수혁 씨가 남겠다고 다짐했던 순간, 그리고 장관님이 결정을 망설이던 짧은 침묵까지 모든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서로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등불빛이 환히 비추며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미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고 이수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해주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원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달려와 저를 껴안았고 어른들은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가슴은 무척 벅찼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등불이 밤하늘로 떠오를 때 저는 연못 곁에 서서 작게 반짝이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혁 씨가 곁에 다가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등에 손을 얹고 답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점검을 기대하던 호기심 많은 교수로 왔지만 대신 희망의 힘, 연대의 강인함,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울 때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가르쳐줄 가족을 만났습니다. 강의실이든 논밭이든 제 이야기는 이 단순한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문화와 마음이 연결될 때 가장 작은 마을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농촌에 불과하던 이곳이 한국의 기술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새로운 삶터로 거듭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발전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제 눈에 비친 이 공동체의 변화는 단순한 농사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마을을 지켜낸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이룬 아름다운 협력의 가치를 함께 확산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